어느 구직 사이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4분의 3 이상이 자신은 직장에서 감정노동을 하고 있어요 라고 응답했죠. 이들 중 4분의 3은 감정노동 유발자가 상사라고 답했고요. 그리고 전체 직장인 중 66%는 화가 나도 숨기며 사는 편이라고 응답했어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화를 참는 것은 건강에 매우 안 좋은가 봐요. 우린 건강을 위해서 음식 섭취나 운동에만 신경을 쓰는데 분노 조절도 몸에 꽤 안 좋다네요. 자, 협상에서는 감정을 드러내는 게 좋을까요? 협상학이나 실무에서의 분위기를 얘기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드러내지 말라는 쪽이었어요. 오로지 협상 전략, 전술에 따라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라는 거였죠. 그러다가 2010년대 들어선 하버드나 와튼 스쿨에서 협상을 심리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죠. 결론은 적절한 감정 표현이 협상 결과에 매우 호의적으로 작용하는 바 표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국내에서도 최근 TV 화면에 정치나 경제 협상 장면에서도 조금씩 감정들이 묻어나오고 있지 않나요? 세계가 인정하는 협상기관의 최근 조사 결과를 보아도 협상 결과에 미치는 영향 요소에 있어서 감정이나 호감 등의 인간 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네요. 비중의 차이를 떠나서 일단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는 어떠한 논리, 전술도 소용없다는 거죠. 일단 감정 쌓이면 풀고 가라는 거예요.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화낼 만한 상황에서 화를 표현하며 협상한 쪽이 지금 보시는 두 사람처럼 화를 억누르며 협상한 쪽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화를 참으며 협상한다면 상대방은 계속 주저함 없이 무리한 요구를 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화를 표현한다면 상대방은 미안한 감이나 부채의식을 느껴서 저도 모르게 뭔가 양보를 슬금슬금 하게끔 유도한다고 하죠. 화를 쌓아두더라도 많은 경우 협상 종착역에서 폭발하곤 하죠. 전략적으로 이미 상대방이 적절히 시그널을 보내서 사전에 조율해놓고 가는 게 낫겠죠. 네, 그럼 전략적으로 화를 표현하는 방법, 화났음을 적극적으로 상대방에게 알리는 방법 알아볼까요? 협상이 아니라도 진지한 일상 대화에서 써먹어 봄직한데요. 전략적 분노 표출의 대명제는 이슈와 인간관계를 분리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명예는 건드리지 말고 오직 분노의 대상을 이슈에만 겨냥하여 표현하라는 거죠. 즉, 네가 날 화나게 만든 것은 네가 잘못된 게 아니고 상황이나 일이 이렇게 만든 거라는 그런 인식을 주는 거죠. 협상을 모르는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판단 화법이라고 해요. 지금 화난 말투로 하는 대화를 여러분 보시면 제안 내용 그 자체보다는 사람만 건드리고 있지 않나요? 네, 즉 상대방에 대한 나의 판단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달하고 있죠. 분노를 표현할 때 바람직한 감정 설명 화법 살펴볼까요? 이는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데 있어 그 배경을 앞뒤에서 감싸주고 있는 거죠. 즉 화살은 쏘지만 상대가 다치지 않도록 화살 앞뒤에 뭉퉁한 어떤 솜을 감싸고 있는 거죠. 내 감정이 싹트게 된 사실 기반의 근거와 내가 궁극적으로 관심 있는 우리 간의 관계 말이죠. 어떤가요? 듣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리 기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을까요? 민주당 대선 후보 1차 내부 경선에서 모든 후보들의 공격을 받은 이재명 이사 역시 화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바지 한 번 더 내릴까요? 라는 맞대응이 나왔는데요. 바지 발언 앞뒤에 세련되게 이렇게 좀 덧붙여서 얘기했더라면 좀 좋지 않을까요? 네, 감정을 표현하더라도 앞뒤에 팩트와 의도를 감싸갖고 했더라면 바지 내리는 대사를 좀 더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감성적으로 이해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2018년 6월 초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은 사실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보내는 공개 서한으로 취소될 뻔했죠. 이 서한을 가만 보면 트럼프가 왜 협상의 귀재인지 알게 해주죠. 네, 본인의 분노를 표시하되 현실, 위협, 고마움, 협력 기원 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감싸서 북한으로 하여금 자신의 화를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 할 얘기는 다 하고 말이죠. 화를 말로 표현하기 부담스럽다면 침묵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발표장에서 침묵을 곧장 사용했던 스티브 잡스, 그가 예전에 자기가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7년 만에 복귀할 때 일이죠. 한 개발자의 질문인즉 허송세월 했을 텐데 지금 들어와서 뭘 알면서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때 잡스의 입장이라면 누구나 화가 치솟고 손이 떨렸을 텐데요. 잡스는 무려 18초 동안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했죠.
결국 한참 후에 꺼낸 말은 인정한다.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건설적 비전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담담히 해냈어요. 결국 침묵을 통해 감정적 대응도 피하고 반성과 수용 그리고 앞으로의 의지를 다각도로 보여준 거죠. 극단의 분노가 치민다면 일단 협상을 끊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단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슈에서 좀 멀찌감치 떨어져서 유체 이탈을 해보면 때로는 새로운 게 보이기도 하고 화가 누그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대로 협상이 잘 진행되어 만족스럽다면 분노를 표현하는 것처럼 이 만족감도 표현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협상 말미에 이렇게 표현했다고 하죠. 그럼 상대방 생각 어떨까요? 아마 뭔지 몰라도 찜찜할 겁니다. 설사 상대방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도 말이죠. 협상 체결되어도 아마 재협상을 요구하거나 이행할 의지도 약화시킬 수 있어요. 대체로 만족스럽다면 포커페이스 또는 오히려 아쉽다는 표정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승리한 듯한 느낌 주는 게 바람직하죠. 이처럼 좋은 협상은 좋은 합의서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감도 얹혀져야 합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협상 테이블이나 진지한 대화에서 이 분노라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를 세련되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거죠. 감정 표현하는 화법이 중요한데요. 칸트가 말했습니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한다고. 때로는 화법이 협상 성과를 결정하기도 하죠. 협상은 인식의 싸움입니다. 상대의 인식을 바꿔야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선 논리와 근거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감정이 갖는 요소도 고려해야 훌륭한 협상입니다. 협상에서 생기는 감정을 통제하지 않으면 거래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